한 주간 일어난 뉴스를 정리하는 OBC 주간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이달 내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KG모빌리티가 현 공장부지 개발을 둘러싼 개발이익금 논란에 대해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익금은 전액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평택 지대역 앞 지하차도 개설비를 놓고 행정기관의 나몰라라식 배째라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는 OBC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이달 안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용욱 의원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계획 질의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법 통과를 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통상 3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돼 이르면 내년 초쯤 주민투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KG모빌리티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현 평택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공장 이전이 가시화하면서 현 공장 부지 개발을 둘러싼 개발 이익금을 놓고 이런저런 말이 무성한데요. KG모빌리티 측은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 이익금 전액을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세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KG모빌리티 평택공장 부지 면적은 82만 5천여 제곱미터. 용도 변경 시 거둬들일 수 있는 개발 이익금은 10조 원 규모로 전문가들은 추산합니다. 공장 이전이 가시화하면서 현 공장 부지 개발을 둘러싼 개발 이익금을 놓고 이런저런 말이 무성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KG모빌리티 측은 이전 부지 확보 비용과 공장 건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 이익금은 전액 환원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곽찬현 회장님은 단호하게 저하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은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어느 부지가 됐던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공장을 설립하는 부분들까지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이익금이 발생된다면 모든 부분들은 시에 환원하겠다. KG모빌리티 측이 추정하는 이전 부지 확보 비용과 공장 건설비는 1조 5천억 원 규모. 해당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 이익금은 전액 환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지난 2021년 평택시와 쌍용차, 노조 등 3자가 공장 이전 문제를 두고 체결한 업무 협약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특혜 논란에 대해선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G모빌리티가 특혜 시비에 왜 휘말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체 부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전 부지라고 표현하면 저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장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인 건데 그러면서 신차 발표와 생산 일정을 고려할 때 신속한 관내 이전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경영진들은 여러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답답한 부분들인 거죠, 저희가.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관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된다. 평택시에서 협조를 통해 가지고 현재 이전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는 팽성 지역과 현덕지구, 서탄 지역 등과 관련해 평택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해석으로 읽힙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공장 신설을 위한 인허가 소요 기간은 3년. KG모빌리티 평택 관내 이전과 신속한 공장 설립의 공은 이제 평택시로 넘어갔습니다. OBC 더원 방송 손세준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 지사가 제안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과 서울 양양고속도로 연결 문제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방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애초에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이어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김 지사는 당시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이 추진된다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김 지사와 야당 의원이 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된 사업이고 장기적으로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고려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럼 경기도라고 해서 시군 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평군과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민의 의견을 검토하지 않은 즉흥적인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 노선 종점과 서울 양양고속도로 설악나들목 연결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아주 유명한 도로입니다. 막히기로. 그래서 그 설악 IC 쪽으로 연결하는 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쭉 심부적으로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현장 방문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의원은 김 지사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했는데 양평 현장을 온 적이 없다며 양평에 안 온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따졌고 김 지사는 여러 일정 때문에 고려한 것이다. 설악면을 가면서 양평 지역에 막힌 것을 본 적 있고 휴게소에서 도민과 대화도 나눴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정쟁화되는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의원이 도지사로서 양평군민의 염원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앞장서달라고 하자 김 지사는 정쟁으로 이끈 것은 중앙정부라고 일축했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지사와 이 의원 간 고성까지 오가자 회의를 진행하던 남경순 부의장이 양측 모두에게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OBC 더원방송 방수빈입니다. 평택 지제역 앞 지하차도 개설비를 놓고 행정기관의 나몰라라식 배째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제3자 대납으로 납부한 돈을 평택시가 법적 책임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 지제역 앞 지하차도 개설비를 둘러싼 논란은 평택시가 지난 2009년 광역교통부담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지제역 앞 지하차도 개설비를 지제세교 도시개발조합과 영신지구 도시개발조합에 부담하도록 한 게 발단입니다. 이 지하차도가 양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포함됐다는 게 평택시가 내세운 부담 근거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합 두 곳은 면제 조건과는 달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했고 지하차도 건립 비용마저 떠안았습니다. 당시 지제세교 조합 측이 부담하기로 했던 공사비는 모두 250여억 원. 그런데 조합 측이 비용 조달이 어렵다며 56억 원을 업무대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에 제3자 대납을 하도록 했고 업무대행사는 관련 비용을 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조합 내부 갈등으로 계약 해지된 업무대행사가 대납했던 공사비를 되돌려달라고 하자 평택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협약이 체결돼서 본인들의 이제 의무부담 이행이 없다 해서 그거를 반환하기는 어렵다는 게 저희 법률 자문 의견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 시에서는 조합에다가 지하차도를 무조건 개설해야 된다. 강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2017년 공재광 전 시장 재임 시 작성된 납부협약서에 어떠한 경우라도 평택시장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장선 시장은 2021년 협약서를 갱신하면서 업무대행사가 납부한 돈을 조합을 대신해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문서도 남겼습니다. 그 사이 협약을 체결했던 담당 공무원은 돌연 명예퇴직을 했고 그 다음 책임자 역시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게다가 지제역 앞 지하차도는 아직도 개설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 그런데도 평택시는 공사비 56억 원을 수년째 특별회계로 묵혀두면서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업무대행사만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협약된 거, 즉 최근 게 우선인 거잖아요. 모든 그 협약서는. 근데 왜 최근 협약서를 적용을 안 하고 왜 옛날에 그 납부할 당시에 맺었던 협약서만 고집을 하느냐 이거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참 모욕적이기도 하고. OBC 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났습니다. 기부자가 두고 간 새하얀 종이봉투에는
생활비를 아껴 여러 해 동안 적금을 들어 만들어놨다는 편지와 함께 거액의 현금 따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슴 따뜻한 소식 방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흰 종이봉투를 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복지행정팀을 찾은 여성은 공무원에게 봉투를 건네고 사라집니다. 봉투를 열어본 공무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봉투 안에는 고무줄로 꽁꽁 싸맨 5만 원권 뭉치와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생활비에서 아껴 여러 해 동안 적금을 들어 5천만 원을 만들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서둘러 익명의 기부자를 찾아 나섰지만 여성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차도 가져오지 않아 차량 번호를 조회할 수도 없었습니다. 간식을 두고 가는 주민들이 종종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는데 큰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셔서 정확히 기부자가 누구인지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생활비를 아껴 여러 해 동안 모은 돈으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기부자님의 편지에 가슴이 따뜻해져 온다며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익명의 기부자 성금이 정말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원시는 익명의 기부자가 두고 간 성금을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OBC 더원방송 방수빈입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추가 확장됩니다.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확장을 위해 공업지역 물량 42,600여 제곱미터를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확보한 42,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업지역 물량을 반도체 핵심 연구 수행과 우수 연구 인력 유치를 위한 첨단 연구팩과 연구 부대 시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모두 20조 원에 이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올해 하반기 급식 단가를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폭은 식품비 4%, 운영비 18%입니다. 도교육청은 급식 단가 인상은 통상적으로 매년 상반기 한 차례 이루어지지만 최근 물가와 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 택지개발지구내 상가 건물이 있는 공동 연립주택단지 166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제한 대상 지역은 분당구 구미동 등 8개 동 일대 462만 1,027제곱미터로 상가 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됩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입니다. 쓸 것 안 써가며 모은 돈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달라는 익명의 기부자 소식에 마음이 참 훈훈해집니다. 저희는 좀 더 알찬 뉴스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